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지수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들었었고, 오늘은 지수가 좀 소폭 하락세, 그러니까 뭐 어제보다는 많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끌고 있고, 그죠? 그 뒤에 이제 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뒤에서 좀 밀면서 아무튼 지수를 조금 안정시키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어저께 강했던 이 2차전지 쪽,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4% 크게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현재 4.6%죠. 오늘 2차 전지 쪽이 하락을,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2위인 LG 솔루션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를 힘차게 막 플러스로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재 7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월달, 그러니까 4분기 들면서 미국 시장도 저점을 깨고, 어제 나스닥이 이제 저점을 결국 완전히 깨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어쨌든 10월달 들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 돼서, 오늘도 수급은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이제 금융 투자 쪽의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여타 연기금이라든지 또 투신 쪽은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니까 수급이 크게 나쁘진 않다. 지금 장중계 나스닥 선물도 소폭, 그죠?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은 지금 약보합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어쨌든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겠죠. 0.5% 포인트가 지금 뭐 시장의 전망치로 나오고 있으니까 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또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긴축의 또 강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2%로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확고한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 나스닥이 이제 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나스닥이 이 1500포인트대를 깨버렸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오늘 여기서 뭐 장장물 급등을 낸다고 모르겠으나 일단 이렇게 되면 10,000포인트도 약간 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0,000포인트도요. 다행히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계 창구 쪽으로 아무튼 수급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번 주 일단 복구를 하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결국 10,000포인트 좀 위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수 부분은 뭐 어제 어쨌든 뭐 주가가 좀 크게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나름 외국인들 수급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어제 어쨌든 요 갭은 이제 메꿨으니까, 그죠? 어제 갭 메꿨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약간 만약에 여기서 오늘 양봉을 낸다면 뭐 나름대로 요 저점을 조금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점에서 지수 부분은 오늘도 어쨌든 크게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는 상황이 아닌 부분에서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그죠? 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이 갭을 완벽하게 메꾸지는 않았어요. 그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22일을 아무튼 바로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튼 20일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또 추세적인 부분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또 20일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뭐 또 저항대로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와 000660 하이닉스도 지금 뭐 어느덧 바닥에서 쭉 올라오면서, 그죠? 그래서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어쨌든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하면서 또 시가총액 상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흐름을 잘 끌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전 고점 부분이 10만 원대 초반인데, 그죠? 뭐 거기까지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뭐 10만 원 언저리까지만 가더라도 지수는 좀 안정을 살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그러니까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든 실적이든 좋지 못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결국 외국인들의 공매도 쇼크브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심하니까 단기 또 차익 실현을 하는 쇼크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흐름이 양호하지 못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좀 크게 얻어맞았던 005380 현대차도, 자, 현대차도 결국 이제 저번 저점 부근이죠. 그러니까 저번 저점에서 6월달 저점 부근에서 어쨌든 오늘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어제 이제 현대차가 좀 크게 하락했던 게, 결국 이제 미국의 자동차 공급이, 그죠? 공급이 이제 거의 많다. 공급 과잉이다. 이런 또, 보도들이 나오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다 매일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기아차도 같은 케이스죠. 기아차, 그죠? 기아차도 그 부분에서 다행히 오늘 조금 이런 것도 이제 반등을 주면은 한 또 7만 한 5천 원 정도 이런 데까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만약에 시장 또 상황을 보면서 비중이 좀 많거나 그러면 그때 좀 줄이는 그런 전략도 괜찮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개별 부분에서는 일단 양기사는 설명을 드릴 것이고 화천기계하고 이쪽에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예요. 한미글로벌. 요거 이제 참고 한번 하세요.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할 때는 그 네옴시티, 그죠? 중동에 그 이제 건설에 대한 관련 테마가 형성이겠죠. 한미글로벌. 그죠? 최근에 이런 종목들 꾸준히 좀 올라오는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히림. 그죠? 히림. 참고만 하시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 히림. 자, 히림도, 그죠? 바닥에서 오늘도 보이고 있고, 유신도, 그죠? 여기, 대장은 이제 한미글로벌이에요. 대장, 한미글로벌.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그죠? 도화엔지. 이런 것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이렇게 보요. 그 다음에, 다스코. 자, 0.5% 인상했다라고 하네, 그죠? 단기를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부분을 관심을 가졌다가, 그죠? 요 관련 부분에서의 매매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쪽에 또 시장이 좋았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자,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는 좀 지수가 빠질 때는 하락을, 그죠? 포스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어저께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 오히려 상승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만졌다 보시면 돼요. 14만 7천 원이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7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좀 하겠죠. 시간을 벌겠죠. 그죠? 시간을. 주가 워낙 단계에 또 급등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코스모 신소재. 자, 이런 쪽도 마찬가지. 이제 바닥만 보여준 거죠. 바닥만, 그죠? 바닥만 5만원대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그죠? 꾸준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력주로 말씀드린 양기사 손절가만 지키면 돼요. 저도 이제 이게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고점 맛은 조금 풍기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모르니까, 워낙 세력들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그죠? 그래서 양기사는 아무튼 우리가 대박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제도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 드렸잖아. 그죠? 48,000원.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48,000원을 깨지 않으면 홀딩. 48,000원. 그죠? 그러니까, 48,000원을 만약 깬다면은 한 단계. 근데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약간 고점 냄새가 나기는 해요. 이제 매수하는 건 아니죠, 이제는. 그죠?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만 48,000원 그렇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화천기계. 어제 보니까 급등을 했더라고요. 어제 급등을 했죠. 화천기계. 자, 요것도 이제, 어쨌든 세력주 중에, 요것도 이제 오늘 또 주의가 붙어서, 어저께 이제 경고가 풀렸다가 오늘 바로 또 주의가 붙었는데, 오늘 주의가 붙은 단계에서 강하면은 내일 경고가 또 붙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보유만 좀 하시는데, 요건 손절가 라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오늘 7,000원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6,500원을 깨면, 6,500원, 저도 적어 놓을게요. 6,500원을 이탈하면은, 그러면 손절매를 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5,000원 이하에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거죠. 세력들 중에. 그러니까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어쨌든 뭐 이 대주주 부분들이 지금 2대 주주죠. 2대 주주가 아무튼 요구하는 또 임시주총에서의 이제 그게 가장 큰 메리트는 잉여 현금을 이제 그 배당을 그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M&A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세력들이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천기계에도 6,500원을 손절가로 그죠 정하면서 그렇게 홀딩&드 가지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회가 한번 확 빠지는 기회가 좀 없습니까? 화천기계 이게 이제 오늘 주의 붙었으니까 그죠? 어제는 조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또 차후에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068270. 자, 어제 셀트가 그래도 양봉을 냈었고, 그죠? 자, 오늘도 어쨌든 저번 저점은 이제 깨지는 않았죠. 저번 저점 깨지는 않았고, 물론 장중 저점이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시초가부터.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흔들리기는 해요. 오늘도, 그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창고 쪽에 창고를 보면은 오늘도 뭐, 그래도 JP 모건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매수세가, 그죠? 크게 또 유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요즘 수급은 뭐 어쨌든 좋으니까, 어제도 78,000주, 그죠? 연기금도 어제 들어왔고, 오늘도 지금 외국계 부분에서도 소폭 매수인데, JP하고 신한, 금원머리. 그리고 이제 매도 부분에서는 지금 이베스트라든지 한화, 신한, 물론 이제 뭐 약간 잦은 성격의 매도가 좀 나오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뭐 거의 바닥 수준,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우선 좀 이해를 하시면서, 뭐, 보유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시고요. 어제는 제가, 오후 방송하고 저녁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어제 오후 방송은 제가 이제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녁 방송은 하려고 했지만, 그죠?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